과일나무를 심었으면 어떤 모양이든 모양을 다듬습니다. 그걸 수영이라고 하는데 정원수의 수영과 과수의 수영은 근본부터 다르겠죠. 과수의 수영은 과일이 잘 열리는 목적과 관리의 편리함을 위한 것인데 오늘날은 관리의 편리함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과수 몇 가지 심은 텃밭농은 무엇보다 과일이 잘 열리는 수영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겠죠. 어떤 모양으로 가꾸든 나무가 자라고 과일이 열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과수를 심어 가꿀 수는 없죠. 어떤 과수를 심든 처음에는 나무가 자라야 하고 거기에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에 과일이 달려 굵게 익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자람과 열매 달림 모두가 있어야겠죠. 나무가 이렇게 성목이 되어도 세 가지는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과일은 세 가지, 즉 신초에 달리기 때문입니다. 전문 과수 농부가 아닌 사람은 여기 많은 가지가 있어도 그저 굵은 가지, 가느다란 가지로 보이지만 과수 농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 가꾸기를 얘기하려면 그 가지를 구별하고 이름을 알아야 대화가 되겠죠. 뿌리에서 올라온 이 기둥을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간에서 나와서 옆으로 뻗은 가지들을 모두 측지라고 하는데 이 측지 중에서 골격이 되는 가지를 주지라고 합니다. 아래 도에서 보면 검은색 가지를 말합니다. 이 가지는 뼈대를 이루고 일단 이 가지로 양분이 흐르는 고속도로입니다. 측지 중 우뜸이고 여기에는 신초라도 열매를 달지 않습니다. 열매를 달면 나무 전체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주지에 격가지를 받아내고 그 격가지도 또 가지를 받아냅니다. 검은색 주지 다음에 골격이 되는 빨간색 가지를 부주지라고 하고 맨 마지막 파란색 가지는 열매를 따는 가지, 즉 결과지라고 합니다. 가지마다 역할이 다르니 당연히 서열이 있습니다. 주지가 1번이고 부주지가 그 다음, 열매 달리는 결과지는 난 순서도 골치이고 서열도 골치입니다. 과수는 자라야 되고 또한 열매를 달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무는 세우면 자라고 눕히면 열매가 달립니다. 그러니 건물을 키우는 뼈대가 되는 주지는 자라도록 해야 하고 열매를 달 결과지는 눕혀야 되니 아래의 도예처럼 주지가 가장 세워지고 결과지가 가장 눕혀집니다. 주지를 어느 정도 세우는가에 따라 나무의 자람이 결정됩니다. 성목이 되어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으면 가지 끝을 눕히면 자람이 일단 둔하겠죠. 그래도 해마다 5, 6월이면 신초가 나오고 그 신초가 다음 해 결과지, 즉 열매 달리는 가지가 됩니다. 바로 이 수영이 예전부터 과일나무를 키우던 기본 수영이며 복숭아, 자두, 매실, 배나무, 심지어 사과나무도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런 수영을 개심형이라고 합니다. 개심형이란 가운데가 열려졌다는 뜻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열어두는 것은 가지마다 햇볕을 고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랄 가지나 열매 열릴 가지나 모두 햇빛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과나무나 일부 대추나무는 이렇게 키우지 않고 이렇게 주간이 중심이 되는 주간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운데 기둥은 주간, 그 주간에서 나온 격가지를 측지라고 하지만 중심되는 측지를 주지, 다음 부주지, 결과지로 부르는데 여기에서도 서열은 있습니다. 주간이 가장 튼튼하고 굵어야 하며 거기에 달린 주지는 주간보다 훨 가늘어야 합니다. 당연히 부주지는 주지보다 더 가늘어야 합니다. 그러니 과일을 따른 결과지가 가장 꼴찌이고 가장 눕혀져 있고 가장 가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잘라내고 새로 순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주지가 주간보다 3분의 1이 넘으면 주지를 갱신해야 하고 부주지가 주지보다 더 굵으면 부주지를 잘라내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서열이 높을수록 자람에 관계가 있고 서열이 낮을수록 열매 달림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란 가지가 가늘고 열매 달릴 가지가 굵다면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요즘은 대세가 관리가 쉽고 우량한 과일을 달기 위해 측지를 길게 연장하지 않고
짧은 측지를 많이 답니다. 그러니 주지, 부주지 등의 개념은 없어지고 격가지를 달아도 거의가 결과지이니 측지라고 부릅니다. 측지를 짧게 하는 것은 전정하기도 쉽지만 나무 속 주관까지 햇빛이 들어 어느 가지에 열린 열매라도 그 결과지가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해 우량한 열매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년과 닮은 것으로는 심지어는 아래 그림처럼 주관을 여러 개 세워 옆 측지를 더욱 짧게 키우는 다축지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사과만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게시명으로 키우던 복숭아도 이렇게 키우는 곳이 생기고, 주지를 서너 개, 즉 3, 4지로 키우던 자두나 복숭아도 전정과 적화, 적과의 소음을 찾아 이렇게 Y자 2지로 키우는 것도 이젠 보편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둥에 철조망 달듯이 주관에다가 주지를 길다랗게 연장하여 거기에 결과지를 달아 키우기도 하는 8m형도 있습니다. 이 8m형도 이렇게 단순한 모양에서 Y자 2지에서 8m로 하는 Y자형 8m도 있습니다. 주지를 틀에 맞게 배치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이점은 결과지를 의도적으로 배치하니 우량한 열매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수영만 완성된다면 전정, 적화, 적과, 신초 관리가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 손바닥 농장도 두 그루 심었던 복숭아 베어내고 새로 세 그루 심고 이처럼 Y자형 8m로 키우고 있습니다. 철조망 철사처럼 길게 뻗은 주지에다 나온 겨순이 바로 올해 나온 신초입니다. 이 신초를 눕혀서 내년 열매 달릴 결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수의 새로운 수형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농부의 의도에 따라 선택 재배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가지에 햇빛이 고르게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이 달리는 결과지에 햇빛이 들어야 꽃눈이 오고 나중 과일이 달리고 맛있게 굵어질 것입니다. 바로 앞에 말한 서열이 높은 중심되는 가지는 굵고 튼튼해야 하고 열매를 따른 결과지는 가늘고 짧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서열이 높은 가지는 상대적으로 세워지고 서열이 낮을수록 눕혀져야 합니다. 서열이 높을수록 즉 중심되는 가지는 자라기 위한 것이고 골격을 유지하고 양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지는 여러 가지 중 가장 늦게 나온 가지이고 해마다 그 신초가 결과지나 결과모지가 됩니다. 열매를 달아 먹으려면 해마다 나오는 신초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결과모지란 감이나 대추처럼 작년에 나온 신초에 바로 꽃이 피지 않고 올 봄이 되면 그 가지에서 새로 신초가 나와 곧바로 꽃피고 열매 달린다고 결과지의 어미가지라고 결과모지라 부릅니다. 올해 나왔으니 수많은 가지 중 가장 늦게 나온 가장 낮은 서열인 이 신초가 바로 서서마구 자라면 과일은 어디에 달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어느 과수나 과일 달리는 결과지는 짧고 젓가락만큼 갈아 달았습니다. 내 밭에 심은 과수를 어떤 수형으로 기르든 내가 원하는 수형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가지는 솎아내고 어떤 가지는 중간을 자르고 어떤 가지는 유인해야 하는데 이걸 전정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이 전정을 과수농부는 거의 1년 사철 필요에 따라 하는데 과수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은 겨울 전정만 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1년 사철 관리를 하지만 가지를 가장 많이 솎아내고 자르고 유인하는 경우는 겨울 전정과 여름 전정입니다. 겨울 전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여름 전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신초의 자람에 따라 몇 차례 이루어집니다. 어느 전정이나 나무 관리를 위해서 소금, 자름, 유인을 하지만 그 특색은 겨울 전정은 나무 수형을 결정짓는다면 여름 전정은 신초 관리를 잘해서 올해 달린 과일과 내년 과일이 잘 달리기 위함입니다. 그 어느 것이나 가지에 햇빛이 고르게 들고 통풍이 잘 되어 병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은 공통점입니다.